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씨를 무속 신봉자라며 최순실 대자배라고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옥중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자신이 무식한 거짓을 퍼뜨리고 악의적 선동을 반복한 언론사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민사소송에 나선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는 1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러한 최서원 씨의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원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에 관한 가짜뉴스와 소문들을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최서원 씨는 지난해 2021년 9월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서원 씨가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2016년 11월 연합뉴스에서 무속인 증인이라며 서울 근교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무속인 A씨의 말을 빌려서 내가 신당을 찾았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구슬을 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이제 연합뉴스와 많은 언론들이 무속인의 증언이라며 얘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거짓을 말하고 증언이랍시고 말한 무속인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원 씨는 또 이런 보도가 그 당시 바람을 타고 온 국민의 귀를 홀렸고 21세기 이 나라에서 그걸 믿은 사람들이 급기야는 청와대에서 굿을 하고 사회비종교의 대통령이 빠졌다는 듯이 기정사실화되었었다며 도대체 그런 걸 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야 했었는지도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개탄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나는 신당이라는 곳엔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 무속신앙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이 나라에서 벌어졌던 거짓과 이 나라 대통령이 사회비종교에 미친 것 같이 떠들어댄 이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참고로 최서원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번에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을 보면서 왜 과거를 그냥 묻어두지 말고 진실을 파헤쳐 바로잡아야 하는지 더욱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가짜뉴스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니 항상 이 악질 좌파들이 재탕 삼탕 우려쳐먹는 거죠. 이번 기회에 박 대통령 탄핵 관련 가짜뉴스를 제조하고 유포한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한편 최서원 씨의 소송을 돕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무당, 주술 이슈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수시로 최서원을 호출하는데 근거 없이 최서원을 김건희 무당 주술로 엮는 자들도 모조리 법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25일 오전 8시 30분쯤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정황을 합동참모본부가 확인 중이라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는지조차 단번에 파악하지 못하는 국방력 수준, 이런 꼬라지로 남북평화쇼에다 처매달리며 국가안보 문제 없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건가요? 더 심각한 건 실시간 즉시 확인 불가능한 이런 미사일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 문제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25일 문재인의 최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을 두고 외유성 순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른 방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에게 만나자고 요청하는 국가가 30개 이상 줄을 서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참 들을수록 기가 막히고 황당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나라가 대통령 임기 고작 몇 개월도 안 남은 문재인이를 만나보려고 줄을 선 걸까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이고 배열하며 웃기네 개국 콘서트보다 더 웃기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꼬았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수석 입을 통해 자랑거리 쳐 늘어놓는 문재인이는 왜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려면 신년 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를 핑계 삼아
매년 해오던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오미크론은 핑계일 뿐이다라며 실제로는 모든 국정 상황이 내세울 것이 없고 변명마저 곤궁한 때문일 것이다라고 조소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해외 순방 자랑거리 늘어놓을 게 많을 텐데 왜 문재인이는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할까요? 그 참 이상합니다. 설마 자랑할 게 없어서 도망가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이재명이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답보 상태에 있으니 좌파 필살기로 드디어 감성팔이를 하고 자빠졌는데요. 더불어 터져버린 당 우원식 천준호 의원이 이재명이가 부모가 생계를 꾸렸던 성남 상대원 시장을 찾아 연설을 하던 중 눈물을 쏟은 영상을 잇따라 공유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눈물마저도 대선판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좌파 정치인들, 특히 이재명의 소행비서인 한준호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눈물의 연설 영상을 올리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나 군중들은 죄 지은 여인에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다라는 요한복음 8장 7절 성경 구절을 올렸습니다. 이는 한준호 의원이 이재명이를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장의 인생 막 살지 않은 나라의 TV부터 이재명에게 짱돌을 던져버리고 싶은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것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버린 놈들 같다. 뭔가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이야라며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지라고? 이것도 내로남불이네. 당신들이 남 욕하고 상대방 물어뜯으며 미쳐 날뛰더니 갑자기 왜 성자 분위기야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배치된 게 꽃보직이라고 빡빡 우기며 지랄발광했던 작자들이 누구더라?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모질게 비난을 쏟아내며 조롱한 작자들은 또 누구더라?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이 좌파과들은 벌써 잊었나 보네요. 아니 굳이 이 역겨운 좌파들에겐 몇 년 전 일도 필요 없습니다. 어제 오늘 당장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를 물어뜯는 내용만 봐도 답 나오는 거죠. 한편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과 사범이 느끼는 합리적 공포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이재명의 감옥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자기가 선거에 떨어지면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교도소 감옥 갈 것 같다 이야기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조폭 관련설 또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이야기부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정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니 선거에서 떨어지면 수사가 되고 내가 교도소 갈 것 같다는 건데 우리 당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으신 이재명이의 합리적, 경험적 공포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5일 송영길 더불어 터져버린 당 대표가 윤미향이를 제명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하자 이제 와서 윤미향이를 제명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 철저히 사과하고 윤미향 방지법에 적극 나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글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에게 가장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는 위안부 피해자 이영수 할머니께서 제기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국민이 보낸 후원금을 사적으로 가로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엄두조차 못 낼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윤미향을 옹호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의연 사태는 일부 시민단체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다수 올바른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썼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